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세터 이윤정과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베테랑 레프트 황민경을 둘러싼 마트레이드 루머가 여자 배구의 판도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루머가 단순한 소문인지 아니면 양구단의 현실적 고민이 맞물린 신호인지 사실과 가능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자 배구 커뮤니티와 SNS가 며칠째 뜨겁습니다. 핵심에는 두 선수의 현재 팀 상황과 전력 구조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세터 자원이 풍부해졌고 IBK는 세터 불안과 리시브 라인의 요동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리시브 안정, 다른 한쪽은 즉시 가동 가능한 세터라는 맞교환 가치를 떠올립니다. 루머의 내용만으로도 조건의 호환성이 도드라지는 이유입니다. 먼저 도로공사 쪽부터 봅시다. 지난 시즌 이후 도로공사는 신예 세터를 과감히 중용하며 세대 교체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때 주전으로 팀을 이끌던 이윤정의 출전 시간과 역할은 줄어들었고 경기 후반 운영에서의 기복과 선택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뛰어난 즉흥성과 리더십을 갖춘 외부 자원으로 리시브 라인을 보강해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반대로 IBK는 세터 포지션의 불안정성이 공격 템포를 흔드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리시브와 연결, 그리고 속도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코트에서 팀을 정리해줄 세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노련한 레프트 황민경의 최근 부상 이력과 체력 부담이 더해지며 프런트가 전력 재배치를 통해 시즌 운영 리듬을 되찾으려 한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양 구단은 공식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수 개인의 이적이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다루는 모든 내용은 가능성의 영역이며 실제 협상이 진행될 경우 메디컬 테스트, 연봉 분담, 계약 옵션 등 다층적인 변수가 개입합니다. 따라서 루머의 핵심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가라는 전술 전력적 합리성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여자배구 이슈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윤정과 황민경일까요? 이윤정은 세터로서 코트 조율 능력과 연결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즉효 카드로 거론됩니다. 특히 템포 조절과 미들 활용의 균형을 회복해줄 수 있다면 IBK의 공격 루트는 단숨에 다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황민경은 공격 지표가 전성기 대비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나 리시브 라인의 구조적 균형을 잡아주는 베테랑 자원이라는 점에서 도로공사에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선수 모두 지금 팀이 가장 급한 곳을 메워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유를 제공하는 이름들입니다. 물론 이 그림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곧장 수용되는 건 아닙니다. 도로공사 팬들은 왜 30대 중반,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IBK 팬들 역시 이윤정이 빠른 배구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황민경이 빠진 리시브 공백은 어떻게 메우느냐를 묻습니다. 결국 트레이드는 장점과 위험을 동시에 안는 결단이며 그 타협선은 데이터와 메디컬, 그리고 라커룸 케미스트리까지 포함한 종합 판단 위에서만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제부터는 루머를 사실과 추정으로 나누고 팀 구조 관점에서 성사될 경우에 전술적 파장 거무산될 경우에 리스크 관리까지 차례로 분석하겠습니다. 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의 최근 로스터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선수 교환 루머가 아니라 실제 전력의 필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입니다. 먼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신예 세터들의 기용폭을 넓히면서 세터 포지션의 뎁스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은 여전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정아의 이적 이후 외곽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흔들렸고 팀 내에서 안정적으로 리시브를 책임질 선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즉, 세터 자원은 남아돌지만 리시브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민경 같은 베테랑 레프트의 단순히 리시브 한 명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고 후배들을 정리하는 경험치까지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IBK는 전혀 다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외곽 공격진은 황현주, 표승주 등 다양한 카드가 있지만 세터 라인이 흔들립니다. 김호철 감독 체제에서 빠른 템포와 속공을 강화하려 했지만 세터가 그 속도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연결의 질이 떨어지면서 공격이 단조로워지고 블로킹에 쉽게 걸리는 패턴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런 불안정은 시즌 내내 공격 효율성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리시브 라인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황민경이 팀 내에서 리시브 비중을 상당히 담당해 왔는데 그가 빠질 경우의 공백은 분명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IBK는 세터 교체 없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판단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황민경의 경험치와 리시브 공헌도를 감수하더라도 이윤정이라는 즉시 전력 세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하는 겁니다. 결국 두 팀의 상황은 거울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세터가 남아돌고 리시브가 부족합니다. IBK는 리시브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세터가 절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머로만 떠도는 마트레이드가 전략적으로는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선수 본인의 의지입니다. 이윤정은 도로공사에서 주전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황민경은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하지만 체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역할을 다시 증명할 기회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프런트의 계산과 팬들의 기대, 그리고 선수 개인의 동기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트레이드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가정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훨씬 더 복잡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봉 조율, 계약 기간, 부상 이력 검증, 그리고 구단 이미지와 특히 두 팀 모두 기업 구단이라는 점에서 이미지 관리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트레이드가 전력상 합리적이더라도 팬 여론이 크게 반발하면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윤정과 황민경의 트레이드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코트 위 전술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단순히 선수를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팀의 공격 루트와 수비 안정성, 경기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먼저 IBK 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윤정이 합류한다면 가장 큰 효과는 연결 안정성입니다. 김호철 감독이 추구하는 빠른 템포 배구는 세터의 정밀한 볼 배분이 핵심인데 이윤정은 중속과 속공을 모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들 블로커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상대 블로커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웃사이드 히터들에게도 예측 가능한 볼이 공급되면서 공격 효율이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세터 영입이 아니라 공격 전개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황민경의 공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녀는 리시브와 수비에서 팀을 안정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IBK는 황민경을 내주는 순간 리시브 라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분담할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만약 세터 문제는 해결했지만 리시브가 무너진다면 결국 전체 효율은 오히려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황민경을 영입할 경우 가장 큰 수혜는 리시브 안정입니다. 지난 시즌 내내 흔들렸던 일선 리시브 구조가 그녀의 합류로 버팀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 루트가 단순히 외곽 공격에 의존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패턴으로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리시브가 안정되면 세터는 선택지를 넓게 가져갈 수 있고 이는 팀 전체 전술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점 세터 이윤정을 내줄 경우 주전 세터의 경험치와 리더십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신예 세터들에게 기대를 걸 수 있지만 큰 경기에서의 안정감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즌 중 중요한 경기에서 흔들린다면 황민경 영입으로 얻은 리시브 안정이 오히려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한쪽을 보강하면서 다른 쪽이 무너지는 제로섬 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술적 파장의 핵심은 밸런스입니다. IBK는 세터 문제 해결과 동시에 리시브 대체 자원의 성장을 만들어내야 하고 도로공사는 리시브 안정과 함께 세터 뎁스 부족을 메워야 합니다.
양쪽 모두 장점을 얻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트레이드의 성공 여부는 새로 생긴 과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팀 케미스트리입니다. 점세터는 단순히 공을 올리는 역할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윤정이 새로운 팀원들과 얼마나 빠르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가 IBK 시즌 성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황민경은 라커룸에서 후배들을 이끌고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녀가 도로공사에서 같은 존재감을 발휘한다면 단순한 전력 보강 이상의 파급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트레이드가 현실화된다면 두 팀 모두 전술적 장점과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를 맡게 됩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 능력, 이 트레이드를 성공으로 이끌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만약 트레이드가 무산될 경우 두 팀이 맞닥뜨릴 리스크와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루머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떠돌다가 사라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팀 운영의 약점으로 남습니다. 먼저 도로공사입니다. 세터 이윤정을 붙잡은 채 시즌을 이어간다면 팀 내 세터 포지션의 과잉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경쟁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선수의 불만은 결국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구는 라커룸 분위기와 선수 간 호흡이 경기력에 직결되는 종목이기에 세터 포지션 내 갈등이 확대되면 코트 위의 리듬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황민경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도로공사는 리시브를 안정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신예 선수 발굴 혹은 다른 구단과의 소규모 트레이드를 통해 리시브 자원을 보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IBK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세터 보강이 무산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공격 템포의 단조로움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김호철 감독이 원하는 빠른 배구는 연결이 안정적일 때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터의 불안정이 이어진다면 공격 루트가 제한되고 상대 블로커에게 읽히는 배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 득점 루트 고갈, 그리고 연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황민경의 체력관리 부담은 시즌 내내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한다면 리시브와 수비 라인은 더욱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즉, 세터 보강 실패와 동시에 리시브 리스크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팀이 각각 어떤 대안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도로공사는 리시브 보강을 위해 신인 선수들의 성장 곡선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리시브 전담 훈련을 강화하고 경험 많은 선배들과 함께 안정감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즌 중반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인 레프트 자원을 탐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시브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세터 뎁스 과잉이라는 문제는 오히려 팀 운영의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IBK의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세터 육성입니다. 이윤정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기존 세터들의 기량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직접 세터 훈련에 개입해 템포와 연결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미들 공격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시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수비 기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즉, 팀 전체가 세터 공백을 메우는 집단 전술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트레이드가 무산될 경우 두 팀 모두 분명한 약점을 아는 채 시즌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약점이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육성과 전술 변화, 그리고 대체 자원 활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단의 선택은 즉각적인 해답을 트레이드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부 육성과 전략 변화로 돌파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제 이 루머가 여자 배구 전체 판도와 팬덤 차원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리그의 분위기와 팬심, 그리고 흥행 구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리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여자 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트레이드가 드물고 특히 주축 선수들 사이의 맞트레이드는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윤정과 황민경 같은 주전급 선수들이 서로 팀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전력 이동을 넘어
리그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구단들이 과감히 필요 자원 교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의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는 리그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고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팬덤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도로공사 팬들은 황민경의 부상 이력과 나이를 이유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IBK 팬들은 팀의 상징적 베테랑을 내주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 팬덤은 선수 개인과 구단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트레이드 소식은 팬심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력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팀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팬덤 내부의 갈등과 논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흥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트레이드 루머 자체가 이미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성사된다면 개막 이후 첫 맞대결은 전직 팀원 대 친정팀이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을 만들며 흥행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리그 전체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관중과 시청률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스토리라인은 곧 흥행 자본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는 실제 경기력 강화와 함께 리그 마케팅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선수 개인 브랜드의 변화입니다. 이윤정은 도로공사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대에서 주전으로 부활한다면 커리어의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황민경 역시 베테랑으로서 다른 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노정불패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선수 모두에게 개인 커리어와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루머는 리그 전체에 심리적 파장을 줍니다. 다른 구단들도 우리도 필요한 포지션을 트레이드로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이 루머는 단순히 두 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리그 전체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전력 보강 전략을 고려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머의 당사자인 두 선수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과 동기부여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커리어 전환점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윤정입니다. 그는 도로공사에서 한때 주전 세터로 활약하며 팀의 공격을 조율했지만 세대 교체와 신예 세터들의 약진으로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어떤 선수에게든 심리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터는 경기 전체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포지션인 만큼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은 곧 존재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은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불안은 내가 버려지는 것인가? 라는 의심에서 나오지만 기대는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증명할 기회라는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윤정에게 이번 루머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커리어 반전의 가능성을 품은 계기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황민경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그는 오랜 기간 팀의 리더이자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 내에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부상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이 트레이드 루머에 오르는 것은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팀에서 필요 없는 카드가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 후배들을 이끌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황민경에게도 이번 루머는 커리어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심리적 압박은 두 선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경기장에 서는 순간 팬들과 언론은 트레이드 대상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 시선은 실수 하나에도 과도한 비판으로 돌아올 수 있고 동시에 좋은 경기력은 루머를 잠재우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이 때로는 선수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경기력으로 이어질 때 선수는 루머를 넘어 커리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커리어 전환점으로서 이번 루머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윤정은 도로공사에서 잃어버린 주전 자리를 되찾을 기회를, 황민경은 베테랑으로서 다른 팀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둘 모두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향후 2에서 3년 커리어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